경찰 호송차에서 포승줄에 묶인 사람들이 내려 줄줄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서울 서부지법 안팎에서 유리창과 집기류를 마구 부수거나 경찰관을 때리는 등 집단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검거된 이들입니다. 검찰은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법원에 실제로 침입한 46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려오자 법원 정문이나 유리창을 깨며 건물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네, 점거해. 또한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어제 40대 남성 1명을 긴급 체포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난동으로 약 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3월은 돼야 외벽 등 전체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밖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는 MBN 영상 취재 기자에게 촬영 장비에 메모리 카드를 내놓으라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맞고 내놓을래? 아니면 카메라 장비 부서질래?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팔도 때리고 등도 때리고 허리도 때리고 이렇게. 오디오 기사 역시 촬영 장비를 지키려다 얼굴에 열상을 입는 등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MBN은 취재진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시위 현행범으로 9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중에 2030 청년 세대가 46명, 51%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지지하는 이런 어떤 그룹 뭐 집단을 이른바 태극기 부대 이렇게 부르는데 어제 체포된 상황, 29일 날 체포된 상황을 보니까 젊은 세대가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언론이나 전문가들 설명들을 대략적으로 추리면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이 젊은 세대가 약간 반중성소도 있고 반페미니즘 이런 건데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건가? 아니면 최근에 야당발로 카톡 검열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이거에 자극을 받은 건가? 아니면 SNS, 유튜브 이런 걸 접하는 게 많은데 혹시 같은 생각을 한 어떤 사람들끼리 이른바 온라인 부족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두 분께 좀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이 그래요. 태극기 부대가 젊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체포한 인원 중에 절반 이상이 나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이제 그때가 새벽 3시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체력이 좋은 분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단순하게 일단 체력이 일반적으로는 좋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 시간까지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하는 젊은 남성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김민전 의원이 국회 데려와서 기자회견한 백골단이란 조직도 거기도 있었고요. 청년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20대 청년들 남성들이었고요. 저는 저 부분이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대남과 이대녀의 젠더 갈등이 기반에 좀 밀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상은 이 젠더 갈등을 선거 전략에 활용해가지고 이른바 윤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가부 폐지에 젊은 이대남들이 상당히 많이 열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표가 좀 많이 나왔던 측면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별을 갈라치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밑바닥 정서가 있는 데다가 지난번 탄핵 찬성 집회,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여의도에 모였던 100만 명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대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대거 참석을 했었죠. 돌아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히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이대남과 이대녀의 기반에 깔려 있는 성별 갈등이 저는 밑바닥이 있다. 이번에 이게 다시 한번 표출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대남들의 좀 우파적인 성향들이 가세한 게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안티페미라든지 그리고 반중 또는 반미를 반대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반미 친중으로 가지 않느냐는 체제에 대한 위험 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반 이재명 정서도 있다고 있습니다. 보십니까? 제가 주위에서 지역에서 보면 젊은 남성 우리 당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 불안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서 저런 형성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저렇게 난입해서 저렇게 폭력행위를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안 행동입니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뭐 2030 세대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전체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빨라 보입니다만 이게 체포된 인원 9명이 뭐 10대부터 70대까지 있다고 설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2030 청년 세대가 절반이 넘어가요. 이거는 좀 왜 그런지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데 이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서부 지원 폭동은 예. 정치인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예. 극우 세력이 계속 법원을 부정해왔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발부도 부인해왔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는 정말 그동안 절차는 없었지만 예. 그것도 해서 기각당했고 제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고 그리고 책보적부심을 또 신청해서 예. 또 법원이 기각하고 구속영장 그렇게 원하던 중앙지법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도 부정을 하고 이런 어떤 법원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자극하다 보니까 구속영장은 서부지법 아니었습니까? 서부지법 아니었습니다. 중앙지법이었습니다. 서부지법. 서부지법이고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이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법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예, 그럼 바로 잡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자극한 결과가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2030 부분은 사실 이게 체포된 사람의 비율이 그렇다는 거지. 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비율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또 별도. 예, 별도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가보면은 60, 70대가 8, 90%입니다. 그 집회에. 예. 그런데 아무래도 새벽에 밤을 넘고 무력을 통해서 점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겠죠. 예. 마치 저것을 2030이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적인 주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반중 정서 뭐 예. 이런 건데 사실 김민전 의원이 마치 이 탄핵 시위에 중국인들이 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또 카톡 검열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가짜 뉴스를 제대로 잡아내자는 것이지 카톡을 검열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이렇게 퍼뜨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중 정서라든지 카톡 검열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가짜 프레임에 2030을 비롯한 이런 지지층들이 조금 넘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갈라치기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탄핵 집회에 2030 여성들이 많이 나가니 예. 2030 남성들은 우리를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발언들을 하거든요. 결코 우리나라 정치와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어떤 갈라치기의 효과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라는 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0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할 예. 앞으로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정치인들은 2030에 대해서 좀 갈라치기 안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에 근거한 특히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예. 안 됩니다. 중국을 거론하는 게 이 탄핵 정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김성수 변호사 지금 특히 이 체포된 90명 중에서 이 난입한 46명 이게 현행범으로 난입한 인원 중에서 46명이 지금 체포가 된 상태이고 뭐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법원에 난입한 이 46명은 처벌 수위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어느 죄가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들어만 갔는지 아니면 어떠한 뭐 파괴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 주목받는 거는 이게 이 법원 건물이 1층부터 들어갔거든요. 근데 7층에 판사실까지 들어가서 판사실을 다 일일이 뒤지면서 뭐 파손한 인원들이 꽤 된다 그래요. 여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예, 맞습니다. 일단 법원에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좀 엄히 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죄명 같은 경우는 소요죄,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뭐 특수주거 침입, 공용물권 파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 이제 이
변호사들이 아니면 법원 내부를 모르는데 굉장히 조금 조직적으로 법원 내부를 아는 것처럼 일각에서는 움직였다. 7층이 판사실인지 어떻게 알고 간다 이런 게 또 그렇죠. 의문 제기하는 또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변호사를 10년 넘게 했었고 저도 이제 서부지법 많이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판만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4층까지가 법정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위가 이제 판사분들이 계시는 판사실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디가 뭐 어느 판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청사 배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사 배치 부분을 보면 이 대강의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아, 층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예,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디가 판사실이고 몇 층이 어디다 이런 것들이 공개된 나와 있기 또 정보가 때문에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